은하야, 우리 아들이 검사니까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박지연이 검사 명함을 내 앞에 툭 놓으며 비웃었다. 옆에 앉은 친구들도 키득거렸다. 25년 만에 동창회. 나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 아내로 낙인 찍혔고 그녀들은 마치 자선이나 베푸는 듯 나를 내려다봤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은하는 여유가 안 되나 보내라고 동정하는 그 눈빛.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1시간 후 레스토랑 밖에서 펼쳐질 광경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서은아 57세.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이지만 그녀의 남편은 대한민국 법조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과연 이 동창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럼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은하야, 이번엔 동창회에 꼭 와야 해. 전화기 너머로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였다. 수진아, 나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알아. 근데 우리 이제 환갑도 가까워졌잖아. 몇 명이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그렇다. 우리 이제 57세다. 한두 명씩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나이였다. 지연이도 온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근데 은하야, 사람 다 변해. 우리 나이 먹으면 다들 순해지잖아. 순해진다고. 학창 시절 내내 나를 따돌렸던 그 박지연이. 나 그 애랑 별로 안 좋았잖아. 알아. 근데 그게 몇십 년 전이야. 이제 다 추억이지. 한 번만 와봐. 이수진이 간곡하게 부탁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을 만들어 줄 줄은. 일요일 오후 2시. 분당의 한 레스토랑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수수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 화장도 평소처럼 연하게 했다. 57세가 넘었는데 무슨 치장을 하겠는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 은하야. 이수진이 제일 먼저 달려왔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우리는 꼭 껴안았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자, 이쪽으로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이수진이 내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다. 큰 테이블에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모두 얼굴은 익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 은하야. 정말 오랜만이다. 은하,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여기저기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지연. 학창시절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어머, 은하야. 박지연이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화려한 샤넬 트위더 재킷에 빛나는 액세서리들. 얼굴에는 값비싼 시술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악수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옷은 왜 그렇게 소박하게 입고 다녀? 첫 마디부터였다. 박지연의 눈이 내 수수한 차림을 위아래로 후었다. 편한 게 좋아서. 그래. 요즘 백화점에서 쇼핑 안 해? 옆에 있던 박지연의 친구들이 킥킥 웃었다. 편한 게 최고지. 한 명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우리 나이에 너무 수수하면 더 늙어 보이는데.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나는 그냥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수진이 어색하게 분위기를 바꿨다. 자, 다들 앉아서 메뉴 볼까? 오늘 내가 쏜다. 와, 수진이 대단하다.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하지만 박지연은 계속 내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따라졌다. 건배. 우리 다시 만난 걸 축하하며. 이수진의 제안에 모두 잔을 부딪혔다. 한동안은 평화로웠다. 학창시절 이야기, 옛날 선생님들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다. 아, 맞다. 박지연이 갑자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샤넬 클래식백이었다. 이거 작년에 파리 가서 샀는데 요새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들어. 와, 지연이 샤넬이잖아. 이거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감탄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좀 되긴 하지. 박지연이 겸손한 척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웠다. 역시 지연이는 달라.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친구들이 가방을 만져보며 부러워했다. 그때 한 명이 내 쪽을 봤다. 은하, 너 그 가방 오래 썼지? 실용적이네. 내 옆에 놓인 평범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응. 몇 년 됐어. 튼튼해서 좋아. 요즘은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중얼거렸다. 박지연이 슬쩍 웃으며 말했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은하는 실용적인 걸 좋아하나 봐.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맞아. 나도 지난달에 발리 다녀왔는데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와, 진짜 좋겠다. 우리도 작년에 하와이 다녀왔어. 여행 자랑이 이어졌다. 은하, 너는 요즘 여행 안 다녀? 한 명이 내게 물었다. 바빠서 잘 못 가. 아, 여유가 안 되나 보네. 박지연이 동정하는 듯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까 자주 다니는데. 은하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가봐. 좋더라. 한 친구가 위에서 내려다보듯 말했다. 나는 그냥 웃으며 와인을 홀짝였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티 내고 싶지 않았다. 아, 그나저나 너희들 애들은 다 뭐해? 박지연이 화제를 바꿨다. 우리 큰애는 회사 다니고 둘째는 결혼했어. 우리 아들은 의사야. 성형외과. 어머, 대단하다. 자녀 자랑이 시작됐다. 그리고 박지연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우리 아들은 로스쿨 졸업하고 작년에 검사 임용됐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어머, 검사. 대박이다. 지연이 완전 성공한 거네. 친구들이 일제히 감탄했다. 서울중앙지검이야. 여기 명함. 박지연이 검사 명함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친구들이 명함을 돌려보며 난리가 났다. 우리 애들은 명함도 못 주는데. 검사 명함이라니. 로스쿨까지 보내고 학비도 엄청났을 텐데. 지연이 복 받았어. 진짜. 박지연은 겸손한 척했지만 이 꼬리가 귀에 걸렸다. 에이, 본인이 열심히 한 거지. 그때 박지연이 내 쪽을 봤다. 은하야, 남편은 뭐 하시니?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공직 쪽에. 나는 짧게 답했다. 아, 공무원? 그럼 퇴직하신 건가? 박지연이 무심하게 물었다. 아직 일하고 있어. 아직 정년 안 됐어? 옆에 있던 친구가 놀라며 물었다. 공무원 정년 60세 아니야?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법원이라. 내가 애매하게 답했다. 법원? 아, 법원 공무원. 박지연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다. 법원도 정년 있을 텐데. 특수직렬인가? 한 친구가 물었다. 그냥 일이 좀 남아서. 나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 계약직으로 남아 계신가 보네. 요즘 정년 후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지. 친구들이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다. 박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공무원 연금은 괜찮잖아.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동정하는 투였다. 마치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듯. 은하는 옛날부터 욕심 없었잖아. 한 친구가 거들었다. 그치.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것도 복이야. 뭐 특별한 일은 아니신가 봐.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 박지연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물만 마셨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남편은 내게 늘 말했다.
여보, 내 직책은 나한테만 중요한 거야.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살면 돼. 그래서 나는 평생 남편 직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저 평범한 공무원 아내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억울했다. 아, 맞다. 은하야. 박지연이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혹시 우리 아들한테 도움받을 거 있으면 말해. 도움? 응. 검사니까 법률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박지연이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듯 말했다. 그러게 지연이 복 받았어. 우리도 나중에 부탁해야겠다. 한 친구가 맞장구 쳤다. 은하 남편분 법원에 계셨다며? 그럼 후배들 많으시겠네.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박지연이 으슥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 검찰청에서 나름 인맥도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법원 퇴직하신 분이면 검사들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겠다. 한 친구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러게. 은하 남편분 잘 보살펴야겠네. 키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 나는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다. 고마워 지연아.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시댁 행사가 있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시댁 행사? 아직도 시댁 눈치 보며 사니? 그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이제 시댁에서 모시러 오는데. 한 명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고생 많다 은하야. 그래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잖아. 마지막 말이 가장 아팠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방을 들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 오늘 고마웠어 수진아. 은하야. 이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지만 나는 그냥 손을 흔들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 좀 안 됐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뭐. 지연이 진짜 대단하긴 해. 아들 검사 만들었잖아. 나는 출구로 향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레스토랑 밖.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그냥 생각 다른 사람들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한테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려던 순간. 부릉.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내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기사님이 내리더니 뒷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차에서 내렸다. 늦어서 미안해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강민호였다. 정장 차림의 남편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나왔어요. 내가 답하자 남편이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창문을 봤다. 저기 은하 친구들 있네. 창문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공손하고 품위 있는 태도였다. 몇몇 친구들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인사 제대로 드려야겠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남편이 내게 물었다. 괜찮아요? 물론이죠. 당신 친구들인데.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테이블로 다가가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은하 남편입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답했다. 남편이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서 정말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반가웠어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이 그나마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은하 남편분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남편이 온화하게 웃었다.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내 친구분들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수진이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다. 나도 남편을 따라갔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카운터 직원이 공손하게 받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잠깐 내가 찾아볼게. 스마트폰 두드리는 소리. 나는 계산서를 확인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 이거 봐봐. 뭔데? 신임 대법원 판사 강민호. 사진 봐. 얼굴 똑같잖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설마. 맞아. 저 사람이야. 일주일 전 뉴스에 나왔던. 차에 대법원이라고 써 있는 것도 봤어. 아까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슬쩍 뒤를 돌아봤다. 친구들이 스마트폰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박지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완전히 사라진 게 보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계산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터 직원이 카드를 돌려줬다. 남편이 카드를 받고 나를 돌아봤다. 자, 갈까요? 네. 우리는 테이블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친구들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치우며 어색하게 웃었다. 계산 다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대답이 떨렸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남편이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다. 나도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다들 조심히 가. 오늘 고마웠어. 은하야.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지만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대법원 판사였어. 지연아, 너 어떡해?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동창회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요.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친구들 다 잘 지내? 네. 다들 변한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더라고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힘들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당신 표정 보면 알지. 23년 넘게 같이 산 사이인데.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 우리 여보가 최고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시댁 행사장에 도착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남편의 대법원 판사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어머, 판사님. 며느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편과 나는 인사를 드렸다. 행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친척들은 남편을 축하하고 나를 칭찬했다. 대법원 판사 부인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내예요. 나는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떠나고 난 후 아까 그 친구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다음 날 아침.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은하야. 나 지연이야. 박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밝고 상냥한 톤이었다. 응. 지연아. 어제 일찍 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오늘 시간 돼? 우리 둘이 만나서 차 한잔할까? 갑자기 친한 친구처럼 구는 게 어색했다. 지연아, 괜찮아. 나 오늘 바빠서. 그럼 내일은? 모레는? 박지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지연아, 됐어.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내가 부드럽게 거절하자 박지연이 잠시 침묵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응. 그래.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다. 누구였어?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아, 그래. 무슨 일인데? 만나자고 하던데. 별로 내키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편한 대로 해. 3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박지연이었다. 손에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지? 당황스러웠지만 문을 열었다. 지연아. 은하야. 깜짝 선물. 박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어떻게 여기를? 수진이한테 물어봤어.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박지연이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들어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박지연이 말했다. 은하야, 어제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실례했어. 괜찮아, 지연아. 아니야.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내 남편분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용서해줘. 박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학창시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박지연이 25년이 지나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알았어, 지연아. 이제 그만 가봐. 난 정말 괜찮으니까.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 응.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박지연이 안도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고마워, 은하야. 진짜 고마워. 그녀를 배웅하며 생각했다. 이제 끝이겠지. 하지만 나는 틀렸다. 3일 후 또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또 박지연이었다. 이번에도 선물을 들고 있었다.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지연아, 왜 또 왔어? 은하야. 이거 선물이야. 지난번 너무 소박한 것 같아서. 박지연이 들고 온 선물은 지난번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지연아, 정말 안 그래도 돼. 아니야. 받아줘. 내 마음이야.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았는데 박지연의 태도가 달랐다. 지난번처럼 사과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였다. 은하야. 그런데 말이야. 박지연이 말을 꺼냈다. 응. 우리 아들 말인데. 순간 직감했다. 이게 진짜 이유구나. 우리 아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잖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초짜라 그런지 좋은 자리는 못 받고. 박지연이 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지연아. 내가 끊었다. 은하야. 부탁이야. 내 남편분이 대법원 판사시잖아. 곧 인사처리라던데. 지연아, 그만해.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박지연이 깜짝 놀라 나를 봤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은하야, 그냥 한마디만.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거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였다. 처음으로 느끼는 제대로 된 분노였다. 너와 내 친구들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잖아. 법원 퇴직하신 분이라고 했고. 시댁 눈치 보며 사니? 라고 비웃었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면서 동정했지. 내 말에 박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와서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그게 말이 돼? 은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박지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반성은 내가 하는 거고 우리 남편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야. 설령 내가 부탁해도 그런 청탁은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났다. 이제 가줘, 지연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 은하야. 가져. 박지연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선물도 가져가. 은하야 제발. 가져가라고. 내가 선물을 그녀에게 밀어주자 박지연이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남편이 대법원 판사든 뭐든 그건 우리 남편 직책일 뿐이야. 난 평생 그걸 내세우지 않고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은하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야. 알았지? 박지연이 고개를 떨구고 나갔다. 문을 닫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화를 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또 박지연이었다. 여보세요. 은하야.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알아. 은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박지연이 울먹였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철없었어. 지연아, 난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니야. 박지연이 갑자기 소리쳤다. 은하야, 제발. 우리 아들 지방으로 자천시키지는 말아줘. 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제발 아들한테는 피해 주지 마. 지연아, 내가 언제 그런다고 했어? 대법원 판사 부인이면 할 수 있잖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박지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잘 들어. 나는 개인 감정으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니야. 은하야. 우리 남편도 그런 사람 아니고.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게 전부야. 우리가 왜 사적인 감정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내 말에 박지연이 흐느꼈다. 정말?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고마워. 고마워, 은하야.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그때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또 그 친구? 왜 자꾸 전화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미소 지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뭐가요? 내 직책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을 텐데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살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당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또 동창회의 날이 왔다. 은하야, 이번엔 꼭 와야 해. 이수진이 전화했다. 응. 갈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같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어머, 은하야. 와, 은하 왔다. 한호성이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은하, 여기 앉아. 어머, 그 블라우스 예쁘다. 친구들이 앞다투어 나를 맞았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 박지연이 앉아 있었다. 은하야.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지난 1년 동안 박지연은 나를 피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내가 먼저 인사했다. 응. 오랜만이야. 박지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자리에 앉아 친구들이 내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은하야, 대법원 판사 부인 생활 어때? 바쁘지? 행사 많을 것 같은데. 어머, 신문에서 봤어. 남편분 정말 멋지시더라.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 평범해. 남편이 바쁜 거지. 내 삶은 특별할 게 없어. 에이, 그래도 다르잖아. 정말 똑같아. 마트 가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내 말에 친구들이 웃었다. 역시 은하는 겸손해. 그러게.
대법원 판사 부인인데도 전혀 안 변했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그때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하야, 우리 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은하야, 정말 고마워.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서로 좋게 지내자. 내 말에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은하야. 정말 고마워. 그때 이수진이 잔을 들었다. 자, 다들 건배. 우리 앞으로도 자주 보자.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와인을 마시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 25년 전 나를 괴롭혔던 박지연. 1년 전 나를 무시했던 박지연.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고마워하는 박지연.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저 평범한 나로 살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다. 동창회 어땠어? 좋았어요. 다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난번처럼 힘든 일은 없었고? 네. 이번엔 정말 괜찮았어요. 나는 남편의 팔짱을 꼈다. 여보. 응. 당신 임기 이제 1년 남았죠? 응. 내년이면 끝이야.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쉬어야지. 평생 일만 했으니까.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여행 가요. 여행? 친구들이 자꾸 해외여행 얘기하니까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내 말에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내년에 꼭 가자. 한 달 동안. 한 달이나요? 응. 평생 당신한테 미안했어.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만 혼자 고생했잖아.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해. 당신 같은 아내 만나서.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다. 그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이 길. 이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걸 알고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다. 박지연은 검사 아들을 자랑했지만 진짜 자랑할 건 그게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자랑이었다. 1년 전 동창회에서 무시당했을 때 나는 억울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의 시선으로 내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나는 나다. 대법원 판사 부인이 아니라 그냥 서은아. 그걸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았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그럼 된장찌개. 좋아.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고 남편은 밥솥을 준비했다. 평범한 저녁 준비. 평범한 부부의 모습. 하지만 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둥그런 보름달이었다. 여보, 달 좀 봐요. 와, 예쁘다. 우리는 잠시 창가에 서서 달을 봤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